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선거운동 첫날 카운트펀치를 맞았습니다. 김혜경도 사실상 전과자 대회에 합류하면서 범죄자 가족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이 벌금 150만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오후 2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혜경은 이재명의 선거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고방침을 밝힌 만큼 대선 이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혜경이 이재명의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른 내용도 아닌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창부수라고 하더니 이재명이 이제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서 전과 5범이 되는데 부인 김혜경도 드디어 전과자 대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은 오늘 이처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재명의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또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오는 20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항소심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에 이어서 위정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까지 미뤄지면서 이재명은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공판기일 추후 지정이란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변론,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당초 20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대선 당일인 6월 3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정교사 2심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이재명은 대선 기간 중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재판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고 발벗고 나선 형국인데 이제 사법부는 독립이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런 거창한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이재명의 죄가 모조리 면소되고 없어지는 그런 꼴을 안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어제 내놓은 소위 김문수 후보 망언집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주당이 망언이라는 기준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김문수 후보의 소위 망언집을 놓고 네티즌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언이라고 내놓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나 글들이 오히려 명언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교주에 물든 민주당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망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부분이 맞는 말이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의 강덕구 위원장의 망언집 인사말은 횡설수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당 후보인 이재명을 직격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기가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강덕구는 시작부터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땠나부터 돌아볼 일입니다. 이재명의 과거는 어떤 미래를 비추고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검사를 사칭하고 그거를 덮기 위해 무고를 했는가 하면 공용물을 송괴하고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개발 사업 등 여러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득을 안겨줬죠. 그러면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뇌물 의혹까지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심지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가 하면 친형님과 형수에게 쌍욕을 퍼부었고 총각이라고 속여서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르고는 오리발을 내밀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과 얽힌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변론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아들은 또 불법 도박과 성매매 후기를 작성해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죠. 얼핏 생각나는 부분만 해도 정리해도 이 정도인데 강덕구는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정치인의 언행을 보면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만들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강덕구의 말대로라면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사기꾼이 판을 치고 온 나라가 불륜천지가 되고
형제간에도 쌍욕을 주고받는 그런 오랑캐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덕구는 또 대한민국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성평등 그리고 상식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와 그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은 이 기둥을 흔들면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성을 존중한다, 약자를 돌본다 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강덕구가 주장하는 세 개의 기둥이란 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또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무슨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형수와 그리고 또 연인 사이였던 여배우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었던 것이 이재명이고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했다가 자리에서 내려온 3명의 광역단체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만큼 평생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돌봐온 정치인이 민주당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인권과 상식을 정치적 수사로 악용하고 있다는 강덕구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황하기 짝이 없는 내용일 뿐입니다. 망은집의 첫 장은 김문수 후보가 2010년 11월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언급하면서 쭉쭉빵빵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놓고 혐오와 차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쭉쭉빵빵이라는 말은 여성의 몸매가 섹시함을 나타내기 위한 1990년대의 신조어입니다. 당시에는 나름 적절한 비유로 받아들여졌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자주 쓰였던 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또 아름다운 여성은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화장도 하고 매일 씻기도 하고 피트니스도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다듬는다고 말했던 것도 망언집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 것인데 왜 망언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김문수 후보가 서강대 특강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집집마다 개만 안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도 망언에 올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또 왜 망언입니까? 찾다 없으니까 지금 온갖 터집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5월에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과 출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이런 의미에서 망언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뭐니 해도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말했던 2019년 8월 국회 토론회의 발언입니다. 문재인의 이적 행위를 지적하면서 했던 말인데 문재인이 임기를 마치고 나니 문재인의 이적 행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10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극단 정치 및 폭력을 선동한다고 망언록에 올렸는데 문재인은 이적 행위뿐만 아니라 재임 당시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도 사형감이 아닐까요? 2019년 8월 국회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방송과 지하조직, 청와대, 문화, 예술, 법조, 행정, 정당 모두 좌익들이 잡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계속 빨갱이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라고도 말했는데 보수 우파들은 모두가 공감한 발언이죠. 가장 최근 발언으로는 지난 4일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이재명을 향해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했던 말이 이 망언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을 욕한다고 망언이라고 하는 자체가 독재 국가로 끌고 가려 한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유튜버 김문수 TV에서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노동자의 가정이 파탄된다라고 말했던 발언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망언이라기보다는 너무 전곡을 찔렀기 때문에 아마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의 불법 파업이 대폭 줄어든 것도 이 같은 기조 아래 강경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노총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후보 캠프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잘 나가는 기업은 감옥 갈 위험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하기 힘든 법을 바꾸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제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던 발언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국민 감정상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하기 힘들 뿐이지 엄연한 팩트를 말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실수로 보이는 한두 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망언집이라서 그렇지 오히려 김 후보의 발언을 띄워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망언이 아니라 명언 모음집이다. 사이다 모음집인데 몰랐던 명언도 많이 알게 됐다. 맞는 말로만 가득하다.
보수 지지층들이 좋아하겠다. 명언 제조기네. 이런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각광받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재명이 친형 고 이재선 씨에게 했던 몇 초에 한 번씩 상시옷과 상시옷 등이 터져나오는 욕설과 그리고 형수에게 욕을 퍼붓는 그런 통화 파일이 지금 다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것인데 이재명은 그래도 웃으면서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민주당은 망언집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